안녕하세요. 생각의 차이에서 상일여고 국어를 가르치는 이금주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상일여고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마지막 내신 대비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설명드리고자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자, 선생님이 우리 상일여고 친구들을 본 게 1학년 첫 시험부터 해서 지금까지 보고 있는데 벌써 여러분들이 3학년 올라간다는 게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대도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마지막 내신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 3학년 시험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2학년 때 다 조사했었죠. 여러분들 3학년 때는 국어도 선택 과목으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선생님이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는 언매와 화작이 인원수가 좀 비슷하긴 했지만 언매가 조금 더 많았어요. 한 20명 이상 조금 더 언매가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쌤이 정확한 총원을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화작이 좀 많이 몰린 것 같아요. 이건 총원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화작 친구들이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를 생각했을 때 좀 전반적으로 화작이 쉽다 이런 인식도 있었겠지만 특히 내신에서는 여러분들이 선배들의 영향을 좀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여러분들보다 한 살 위의 선배들이 이제 화작이랑 언매 똑같이 나뉘었었는데 이제 25년도죠. 작년 기준이죠. 작년에는 정말 화작이 쉽게 나오기는 했어요. 시험 범위도 좀 적었고요. 그리고 시험 난이도 자체도 굉장히 평이하게 나와서 화작 친구들이 언매 친구들을 되게 많이 놀렸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쉽게 나오는데 언매 애들 고생한다 이러면서 막 놀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선배들도 후배들한테 막 추천을 해줄 때 야, 무조건 화작이 꿀이다. 언매 해봤자 고생만 한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서로 이제 주고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은 또 이런 걱정이 들어요. 작년에 쉬웠다고 올해 또 쉽게 나올까? 그리고 특히나 이번엔 화작의 친구들이 더 몰렸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느낌적인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물론 이건 선생님의 느낌뿐이겠지만 우리가 항상 시험을 대할 때는 작년이 쉬웠다고 해서 올해도 쉬울 거야 이렇게 좀 편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작년에는 쉬웠어도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좀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화작 친구들, 뭐 언매 친구들이야 원래 언매는 양이 많다는 거 알고 있을 거고요. 어렵다는 거 각오하고 선택을 했을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근데 화작 친구들이 너무 화작을 만만하게 보는 친구들이 있어서 좀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런 얘기를 해주고요. 자, 그럼 각각의 선택 과목의 특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언매는 수능 특강 언어와 매체를 사용하고요. 우리 내신이긴 하지만 학교에서 이제 정시 대비와 함께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교과서보다는 수능 특강으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뭐 학교 선생님의 프린트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시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들어가는데요. 우선 매체는 시험에 들어가는 해도 있었고 안 들어가는 해도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는 매체가 아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재작년에는 문법과 매체가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해마다 좀 달라지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매체는 크게 부담스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일단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법이 쌤이 광범위하다고 적어놨는데 어느 정도로 광범위하냐? 우리가 수능 문법에 들어가는 전 영역이 있겠죠? 그 전 영역을 딱 절반으로 쪼개서 반은 중간고사, 반은 기말고사 이렇게 두 번의 시험에 다 나눠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체감하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1학년 때도 문법을 찔끔찔끔씩 했었거든요. 우리가 1학년 때 1년 동안 봤던 범위가 전체 문법 범위 중에선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 3분의 1조차도 한 번에 다 배운 게 아니라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또 2학기 중간기말 총 4번의 시험에 다 나눠서 배웠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했어요. 문법만 들어가면 외워야 될 게 많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이제 3학년 때는
그 3분의 1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전체를 다 들어가는데도 2번의 시험에 나눠서 들어가니까 좀 어느 정도 감이 오시나요? 굉장히 시험 범위가 많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내신을 엄매를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아마 수능까지도 이제 엄매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때 사실 한 바퀴 이상은 돌리고 와야 내신에서 많이 버겁지 않게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번 겨울방학 때 엄매를 한 바퀴 못 돌렸다는 친구들은 사실 지금이라도 조금 반 바퀴라도 돌리고 오는 게 가장 좋고요. 그것도 못했다 하는 친구들은 쌤이랑 내신할 때 좀 많이 빡세게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런 친구들은 또 쌤이 집중 케어 하면서 데리고 갈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 조금이라도 문법 공부를 하고 좀 오시면 쌤이 많이 도와줄 거고요. 자, 또 넘어가서 이제 화작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목 이름은 화작이지만 사실상 우리 화작 친구들은 문학을 집중적으로 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해마다 달랐는데 재작년에는 화작이랑 문학이 같이 들어갔어요. 근데 작년에는 화작이 아예 안 들어갔습니다. 문학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로 과목 중에서 또 따로 문학을 하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 화작 파트에서는 보통 고전 문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고전 문학은 쉽게 내려면 또 충분히 쉽게 내지만 어렵게 내려고 선생님들이 작정하시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어렵게 낼 수 있는 게 고전이에요. 현대어풀이가 워낙 어렵고 또 고전 문학에서도 외부 작품 막 때려 넣다 보면 여러분들 진짜 어려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자고 쌤이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수업 진행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주 1회 3시간 수업이고요. 우리 3학년 수업인 만큼 효율적인 수업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나 우리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3학년 때는 정시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정시 국어 학원과 또 선생님의 내신 수업을 병행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즉 국어 학원을 2개 다니는 경우도 있고 또 뭐 내신은 선생님이랑 현장 강의 들으면서 인강을 또 정시 인강을 듣는 친구들도 있고 하다 보니 쌤이 더욱더 3학년 때는 효율적인 수업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같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문법 같은 경우도 우리 친구들마다 현재 상황이 너무 다를 거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고3에 맞는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오프라인 수업을 할 거예요. 하지만 내가 1학년 내용에 빵꾸가 나 있다, 중학교 내용에 빵꾸가 나 있다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온라인 보충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줄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자, 테스트는 우리 1, 2학년 때 했던 것처럼 매주 수업 시작할 때 20분 동안은 테스트를 진행하고요. 누적 복습입니다. 그래서 매주 배웠던 내용 누적으로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있는지 테스트를 진행할 거고요. 자, 우리 1, 2학년 때 클리닉 빡세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3학년 때도 마찬가지로 클리닉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1, 2학년 담당 클리닉 선생님과 고3 담당 클리닉 선생님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 고3 담당 클리닉 선생님과 또 금주쌤이랑 1대1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대다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쌤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 3학년 때는 여러 국어 학원을 병행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뭐 예체능을 준비해서 실기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각자의 사정이 다양하기 때문에 클리닉을 강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스케줄이 안 된다 하는 친구들은 자료로만 받으셔도 되고요. 또 희망자들은 현장에 와서 클리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자율권을 아무에게나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에 잘 따라와서 테스트와 과제가 평이하게 잘 따라온다 하는 친구들한테 자율권을 드릴 거고요. 테스트와 과제가 미흡하다, 지속적으로 미흡하다 하는 친구들은 좀 선생님의 푸시가 들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과제, 뭐 기본 과제물을 뭐 객관식이나 서술형 할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과제물들 제공해 줄 거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반복 숙달, 이 반복 숙달은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 필기에서 뽑아서 내주는 좀 OX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복 숙달도 매주 제공해 줄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간표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시간표도 화작반과 언매반 구분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화작 선택자가 더 많기 때문에 화작반은 2개를 깔았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5시부터 8시, 금요일 4시부터 7시고요. 우리 언매반은 일요일 4시부터 7시입니다. 언매반이 시험 범위가 좀 많기 때문에 언매반은 개강을 좀 일찍 합니다. 3월 8일부터 내신 수업 시작하고요. 화작반은 언매보다는 양이 적을 거기 때문에 17일과 20일에 순차적으로 개강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3학년 내신 대비 설명회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선생님도 열심히 여러분들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준아 영어 선생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제 제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네, 저는 시험 영어 전문가인데요. 제가 이제 대학교를 이제 준비하던 그 입시 시절에 저만의 좀 필살기가 필요했고, 나는 영어 특기자로 대학을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외고 영어과에 진학 중이었었고, 그때 당시 이제 시대적 배경은 이제 IMF 터지면서 유학생들이 한국으로 많이 리턴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랬을 때, 그 이제 고3 입시 선생님께서는 영어 특기자로 가겠다는 저를 만류하셨었습니다. 그게 살다 온 애들 위한 제도인데 왜 너가 그 바늘구멍에 들어가려고 하냐? 너가 지금 뭐 토익 토플 시험을 봐서 점수가 나올 것 같냐? 절대 안 나온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약간 이제 다짐을 했어요. 선생님,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한다면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때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을 다 풀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점수를 메이드를 했고, 네,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 영어 특기자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노하우, 사실 그때를 돌아보면 제가 영어를 되게 잘 했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영어를 잘했다기보다는 영어 시험을 굉장히 잘 풀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을 거의 뭐 다 풀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좀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때가 이제 19살, 고3 시절이니까 좀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능력이 있었고, 또 저한테 좋은 선생님이 계셨고, 그래서 이제 제 노력과 이제 시너지 효과를 봐서 제가 그때부터 그 시험 영어 전문가의 이제 첫 단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저는 뭐 최선어학원, 그 다음에 정상어학원, 그리고 이제 뭐 각인 영어학원 등등등에서 제가 이제 경력을 쭉 쌓으면서, 네, 지금 17년 차, 네, 경력이 깡패죠. 네, 그래서 저는 외고 입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까지도 좀 한눈에 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강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상일여고 영어 내신 1등급의 종착지 박준아라고 이제 제가 이름을 적었는데요. 일단 2025학년도 이제 상일여고 경이로운 1등급 달성률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수강생 이제 36.3%가 1등급이었으니까 이제 3명당 1명꼴로 1등급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18.1%는 한 문제 차이로 아쉽게 2등급을 받은 2등급을 열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작년의 결과가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작년의 일이었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시험 2주 전에 전교권 학생이 이제 타 학원을 이제 잠깐 이제 제품에서 떠나서 이제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기말한 이제 끝나기 2주 앞두고 저한테 이제 SOS를 친 거예요. 선생님, 제가 지금이라도 선생님 따라서 이제 학원을 이제 옮겨도 되겠느냐, 2주밖에 안 남았는데 합류가 되겠느냐라고 물었고, 그리고 저는 당연히 네 수락을 했고, 그래서 그 친구가 최종 2학기 등급을 1등급으로 안정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제 그 친구는 전교권 친구였었고, 위기의 순간에 1등급 학생이 본능적으로 찾은 사람이 저 박준아 선생님이었다라는 부분을 네 말씀을 드리겠고, 그 전교권 친구가 다시 이제 저를 찾았을 때는 이제 제 자료, 그 다음에 제 수업의 퀄리티 때문이었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상일여고 이제 기출을 이제 완벽 분석하고, 제가 이제 횟수로 이제 4년째 네, 상일여고 내신만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상일여고 기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제 잘 알고 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 이제 좋아하는 이제 제 자료라고 하면 손필기 자습서. 네, 정말 이제 꼼꼼하게 네, 분석해서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기출 문제집. 고퀄의 이제 기출 문제들을 다량 네, 상위권 친구들은 이제 문제 많이 풀어보면서 이제 본인의 이제 오답 확인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퀄의 기출 문제들을 굉장히 많은 양으로 제공을 해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거와 더불어서 저는 그 이제 시험 전에 네, 찍강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지막 주에 이제 정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뭐가 나올 건데, 시험에 뭐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핵심만 이제 콕콕 집어서 하는 찍강 자료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매주 이제 치러지게 되는 상일여고 동영 모의고사 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작년 이제 내신 대비 기간 중에 친구들이 그 서술형이 정말 이제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서술형에 대한 이제 동영 모의고사 문제를 이제 더 달라. 우리 친구들도 이제 저를 닮아서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그래서 더 달라. 굉장히 이제 그 자료 요청할 때도 구체적이에요. 뭐 요약문 빈칸 문제를 더 풀어보고 싶다. 아니면 뭐 서술형 요지 완성하는 문제를 더 풀어보고 싶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거의 마지막에 그 서술형만 모아놓은 동영 모의고사를 한 7세트 가까이 네, 제공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과 이제 피드백, 그 다음에 이제 소통을 이제 주고받으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긁어줄 수 있는 자료를 이제 무한 제공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성경책처럼 이제 들고 다니는 이제 자습서가 있어요. 잘 보이실까 모르겠지만 이제 자료 내용을 보면은 이게 한 문장에 대한 거거든요. 뭐 자료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그래서 한 문장을 한 페이지에 정리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네, 뭐 잘하는 친구들은 잘하는 친구대로, 또 못하는 친구들은 못하는 친구대로, 그러니까 결국에 이 지문에 대한 이제 완벽한 분석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네, 의역해주고, 직역해주고, 논역해주고, 논리적으로 이 문장이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어휘 포인트, 그 다음에 어법 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패러프레이즈 했을 때 어떻게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빈칸이 뚫린다면 출제자 의도는 뭐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제자님들이 찾아야 되는 정답은 이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쭉 한 문장이 한 페이지니까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나가고,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보시면 이 부분에는 이 글을 이제 대조 구조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대조를 이루고 있는지 표로 정리를 해줬고, 물론 이제 주제, 제목, 요지, 요약, 그리고 또 아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제 사파까지 이제 집어넣어서 요 한 것만 보면 이제 지문 이해는 이제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시간 싸움이잖아요. 특히 상위권일수록 빠르게 이제 자료를 봐야 되는데, 그런 수고로움을 이제 다 덜어서 제가 기출을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다 녹여내서 이렇게 처음에 자세한 버전의 이제 자습서가 나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제가 형광펜이나 이제 손필기로 네, 중요 부분을 또 더 체크를 해가지고 손필기까지 이제 체크를 해서 이제 마지막 한 2주 전에 이제 자습서가 또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못하는 친구들은 못하는 친구대로, 왜냐면은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라 하고, 또 이제 잘하는 친구들은 잘하는 친구대로 또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중에 성경책처럼 들고 다니면서 계속 확인하고, 그리고 또 정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여기에다가 학과 선생님 그리고 제 수업 다 녹여가지고 본인만의 필기를 여기다가 조금 더 추가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 풀면서 이제 본인이 오답이 났던 부분들도 이제 뭐 여기에 체크를 해서 또 자기만의, 왜냐면 여기 워낙에 자세하게 있으니까 네, 그렇게 이제 만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홍보하는 거를 좀 어려워하고, 제 거를 이제 좀 마케팅하고 이런 거를 이제 너무 어려워했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수강평을 좀 받았어요. 거기서 이제 발췌되어져 나오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했을 때, 수강평을 받았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상위권 친구들이 주로 말했던 거는 딱 요거였어요. 뭐냐면은
나는 영어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았다. 그냥 준하쌤 수업만 듣고 그리고 준하쌤하고 클리닝 하는 시간, 딱 그 시간만 이제 투자를 했는데 저절로 그것만 따라갔더니 이제 1등급이 나오더라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수업의 특징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클리닉을 할 때 꼭 구두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물어봅니다. 그 아는 것과 안다고 착각하는 것의 차이 아시나요? 네, 이제 구두 테스트로 이제 제가 물어보게 되면 저는 항상 why, 왜? 라고 물어보거든요. 이거 문법 왜 틀렸는데? 그래서 이유를 학생으로 우리 제자님들로 하여금 직접 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물어보기 때문에 내가 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대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또 역으로 이제 선생님하고 네, 질의응답을 하면서 다시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내가 아는 것은 다시 한번 내가 설명을 하면서 더 단단히 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구두 테스트가 이제 제 장점이기도 하면서 좀 단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게 좀 양날의 검 같은 건데 잘하는 친구들은 이제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그냥 선생님하고 1대1로 붙어서 이제 클리닉하고 뭐 이제 구두 테스트 물어보고 하면서 이제 이게 다 랩업, 그러니까 복습이 되고 확인하고 이제 넘어가다 보니까 너무 좋아하지만 또 이제 잘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이제 모르는 거를 좀 적나라하게 좀 이제 드러나게 되는 이런 시간이기도 해서 그래서 이 구두 테스트를 이제 견뎌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이제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모르는 것 같고 나만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이제 자존감이 많이 깎이고 힘들다라고 하는 이제 중하위권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박준하 영어 수업을 듣는 게 쉽지는 않아요. 네, 쉽지 않고 하지만 확실하다. 이런 이제 고난의 과정들을 이겨내면 결국에는 이게 내 기초, 내 뼈대가 되기 때문에 정말 이제 고 1, 2, 3 멀리까지 봤을 때 나만의 영어 재산을 만드는 자산을 만드는 그런 밑바탕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부분을 네,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공부의 방법을 바꾸면 등급의 앞자리가 바뀐다. 네, 이제 클리닉을 할 때 뭐 잘하는 친구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기초나 이제 기본기가 이제 부족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읽을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 단어, 그 다음에 문장 구조 분석, 그 다음에 뭐 뼈대를 분석하고 글의 플로우를 분석하고 이제 이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네, 좀 어려움을 이제 겪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읽을 수 있게끔 구두 테스트 및 클리닉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위권,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동력 모고를 통해서 이제 많이 풀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 상일여고랑 이제 동일한 문제 유형을 가지고 주제도 많이 써보고, 뭐 요약문 빈칸도 많이 써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게끔 네, 그렇게 클리닉 그리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 이제 올해 제 목표는 그 아깝게 한 문제로 2등급을 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 꼭 1등급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저의 목표이고 그리고 또 중위권 학생들을 위해서는 정말 이제 1등급 사고과정 이식 프로젝트 즉 1등급으로 가기 위한 이제 뼈대 네,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기본기, 이제 기초 실력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3까지 바라봤을 때 이제 탄탄한 기본기가 쌓일 수 있게끔 네, 하는 것이 이제 올해 목표입니다. 네, 3학년 시간표는 이제 수요일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클리닉은 주 1회 필수입니다. 네, 이제 뭐 전교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 시간이 이제 부족하다. 그래서 주 1회만 하고 싶다라는 친구들은 클리닉을 그냥 인증으로 대신하시고 네, 저한테 질의응답만 카톡 통해서 따로 해주시는 것도 오케이입니다. 네, 가능하고요. 그리고 클리닉 요일은 아직 미정인데요. 네, 3월에 개강하고 나서 네, 수요조사를 통해서 네, 가장 많은 요일을 픽스를 해서 나중에 클리닉 요일을 따로 네,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설명회를 이제 매번 찍다 보니까 이제 같은 말, 왜냐면 제 가치관이 변하지는 않으니까 네, 그런 것 같은데요.
그 하니까 되는구나 하는 경험 꼭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을 정말 살다 보면 너무 큰 산들, 내가 어쩌지 못하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들을 이제 자주 마주치게 되는데, 그때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10대, 고등학교 때 작은 성공의 경험들, 하니까 되네? 이때의 성공 경험이 결국에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자산이 된다라고 저는 믿고, 그리고 그게 저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말 끝까지 될 때까지 붙들어서 네, 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공부하고자 하는 우리 친구들, 네, 그 마음을 가지고 준하 선생님을 찾아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물리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박용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1학기 물리학2 내신 대비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시작에 앞서서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학원에서 처음부터 수업을 했던 건 아니고, 원래는 몇 년 동안 과외로 이제 1대1로 전국에 있는 다양한 아이들과 수업을 하다가 학원에 오게 된 건데, 그래서 이제 과외를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꼭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원래 학원에 다니다가 아무래도 학원은 단체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에 잘 맞지 않아서 그만두고 과외를 하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줬는데, 저도 이제 그런 대화를 하면서 좀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런 대형 학원의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더불어서 도태되는 아이들 없게끔 거의 과외하다시피 1대1로 좀 밀착 케어를 하는 수업이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물리학 2에 대한 과목을 좀 살펴볼 텐데,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물리학 2 주변에서 수업하는 곳을 찾으셨나요? 라고 제가 써뒀잖아요. 뭐 이 근처 학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른 곳에 있는 학원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 물리학 2 말고도 대부분의 과학탐구 2 과목을 내신으로 대비해주는 학원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지를 조금 살펴볼 건데, 저는 이제 3가지 포인트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몇 년 전부터 과학탐구 2 과목이 절대평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과목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끼리 경쟁을 해야 되는 구도인데, 아무래도 절대평가 같은 경우는 특정 점수 이상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이 과학탐구 2에 대한 부담이 조금 줄어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학원에서는 수강생 수가 줄어드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학원에서는 좀 학생들이 많이 듣는 게 유리하다 보니까 이 2 과목을 하나 할 바에 차라리 원 과목 반을 하나 더 개설하는 게 학원 측면에서는 좀 수익성에서 유리해서 대부분은 2 과목을 개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 3학년 올라가면서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절대평가가 아닌 뭐 국영수 같은 주요 상대평가로 계속 나오는 과목들 대비도 하고, 심지어 수능까지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보통 수능 같은 경우는 2 과목보다는 원 과목이나 아니면은 사회탐구로 이제 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양한 요소 때문에 학원에서는 거의 물리학 2에 대한 수업을 안 하고 있는 게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물리학 2 그리고 과학 2 과목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학을 대부분 가게 되는데, 그때 수행평가, 그리고 뭐 세부능력 특기사항, 뭐 보고서 이런 것들을 작성할 때 이 2 과목은 굉장히 심화적인 내용을 진로랑 연계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과목입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런 절대평가로 과목이 바뀌면서 이 과목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좀 그런 퀄리티, 보고서라던가 수행평가에 대한 퀄리티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원에서는 하지 않더라도 저는 이번에 아이들을 위해서 이 물리학 2에 대한 수업을 개설을 하려고 이렇게 강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제 수업이 진행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볼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물리학 2 수업에서 지금 칠판에 보이는 3가지 원칙을 잡고서 수업을 할 계획입니다. 우선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효율인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과학 2 과목보다는 국영수 같은 주요 과목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어느 정도 맞다 보니까 타 과목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는 웬만한 수업을 그 수업 내에 다 끝낼 거고, 최대한 숙제는 줄이는 방향으로 수업에서 모든 걸 얻어갈 수 있게끔 수업을 할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신 최적화된 커리큘럼을 구성해서 이제 핵심만 짚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성비 수업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관리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과외로 수업을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명도 낙오되는 친구 없게 혹시라도 따라오지 못하는 한이 있으면 제가 시간을 따로 투자해서 1대1로 수업을 한이 있더라도 밀착 케어를 해서 이 물리학 2 과목을 좀 세세하게 좀 봐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요 깊이 있는 수업을 하자라는 게 세 번째 포인트인데, 결국에 이 물리학이라는 거는 비단 고등학교 과목이긴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대학교에 가서도 특히 이제 이공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이나 아니면은 물리 관련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상당히 중요한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만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학교에 가서도 계속 연장선으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교과서에 나오는 실험 분석부터 그리고 대학교에서 배우는 이런 일반 물리학 과정까지도 여유가 되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내신을 다 학습을 하고 여유가 되는 친구들은 이런 부분까지 조금 밀착 케어해서 제가 따로 봐줄 예정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수행평가나 세특 이런 부분도 제가 대피를 해줄 수는 없겠지만 다양한 주제에 대한 추천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세특을 채워 나가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원칙에 대한 걸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수업은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느냐, 교재라든가 아니면 학습에서 어떤 컨텐츠가 있느냐, 요거를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출난 교재를 사용하기보다는 표준적인 교재를 사용하고, 대신에 이 분석을 할 때는 제가 굉장히 특별하게끔 분석을 해서 학생들에게 수업을 할 계획입니다. 우선 메인으로 사용하는 이 두 개의 교재는 첫 번째는 수능 특강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평가원 교육청 기출이 될 텐데, 특히나 이 수능 특강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 부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수능 특강입니다. 특히 과학탐구 2 과목 같은 경우는 시중에 풀려있는 문제집이 많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에서 이 수능 특강을 부교재로 잡고서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수업할 때는 이 수능 특강 내용을 분석하는 걸 기본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평가원하고 교육청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정말 내신에 우리가 볼 때 필수적인 부분만 제가 따로 엄선을 해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자체 분석을 해서 시험 직전에 개념 요약이라든가 아니면 주요 스킬들 그리고 주요 관점들을 정리해서 요건 아이들에게 시험 기간에 따로 나눠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 날짜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진행이 될 예정이고, 시간은 이제 12시부터 3시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수업 같은 경우는 8주 차로 잡고서 수업을 나갈 계획인데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사실 나가면은 우리가 가장 어렵다고 하는 역학에 대한 부분은 다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훨씬 더 여유 있는 수업이 가능할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고 학원에서도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온 오프라인에서 학생들이 저에게 이제 후기를 좀 남겨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유튜브 댓글 같은 경우에도 물리 전교 2등, 1등 되게 다양한 친구들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고 있고, 그리고 어떤 친구는 이렇게 작년에 달아준 친구인데 5등급에서 1등급까지 한 번에 치고 올라갔다고 이렇게 댓글에도 남겨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에 있는 학원생 이 후기 같은 경우는 이번 겨울방학 때 들었던 친구들이 이제 감사하게도 좀 작성을 해준 건데, 이것도 간략하게 보면은 풀이가 이제 간결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행동 강령대로 접근하면 문제가 좀 잘 풀린다. 그리고 카톡으로 질문을 바로 하면은 받아주셔서 막힘없이 좀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이렇게 좀 다양한 후기를 좀 남겨줬습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들 입시라는 제도가 상당히 계속 많이 바뀌고 있고 불확실한 어떻게 보면은 싸움 속에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입시 제도는 계속 변화하고, 그리고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계속 바뀌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변수 속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는 건데, 저는 그 속에서 하나의 확실한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상수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